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가 되는 단순 피로, 단순 피로가 이제 만성 피로가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제 피곤하다 그렇게 느끼다가 이것이 언젠가는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 무기력감으로 가면 굉장히 난처해지고 우울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더불어 이제 만성 피로라는 것, 만성 피로 증후군 자체는 하나의 질병으로서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피로가 만성 피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잘해서 그리고 조기에 봉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성 피로는 피로하다, 피곤하다, 지친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이, 집중력이 저하, 목안이 따갑고 목의 림프절의 종대 이런 쪽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근육통과 관절통, 두통이 있습니다. 그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가봐도 뭐 특별하게 원인을 이제 찾지를 못하죠.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죠. 굉장히 난처한 일이죠. 낭패감을 줍니다. 운동이나 작업을 하고 난 후 24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옛날에 조금만 쉬어도 회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되지 않는 피로감이 발생했다. 근데 그것이 몇 주에서 몇 달, 그리고 1년 내내 간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만성피로 증후군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더불어서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 자체는 각종 질병들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근데 만성피로를 일으킨 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들의 초기에는 이제 피로 증상이 좀 오겠죠. 근데 이 질병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피로 증상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병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해결해야지 만성피로 자체가 덜해지겠죠.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불안증, 수면장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나 약물, 당뇨, 갑상선, 간염, 빈혈, 결핵, 천식, 허리 디스크 등이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피로 증상이 있다면 여기 해당하는 검사나 체크를 통해서 이 원인들을 해결해 주게 되면 만성적인 피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 자체가 만성피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만성피로를 줄여주면 또 이 질병의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바로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만성피로는 만성염증이나 만성통증과 하나의 트라이앵글, 악순환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피로가 있으면 만성염증이나 만성통증이 악화가 되고 만성염증이 있으면 만성피로나 만성통증이 더 악화되거나 심해집니다. 만성통증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피로를 일으키죠. 그죠? 그 다음에 염증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피로는 만성염증이나 만성통증의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성통증이 만성피로를 당연히 만들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서미건통 증후군 병원에 다녀도 원인을 잘 모릅니다. 위통,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고 두통, 그 다음에 복통 이런 통증이 있다 보면 몸의 생체 리듬이 파괴되죠. 낮에는 업무의 집중도의 저하를 떨어뜨리고 밤에는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은 몸이 24시간 각성되어 있는 상태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자, 수면의 질도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같이 오겠죠.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인한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만성 통증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지 만성 통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 자체가 고차가 되면서 만성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성 염증 자체가 또 만성 피로를 부르겠죠. 혈액의 염증, 장의 염증 이런 염증들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지속적인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의 이런 혼란은 자가면역, 자기세포를 공격하는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각종 감염, 감기라든지 장염, 기관지염, 그 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결국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질병 자체가 또 만성 피로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만성 염증이나 만성 통증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만성 피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로죠. 자기 어떤 체력 범위를 뛰어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만성적인 피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기준이나 업무 기준 자체가 낮을 때는 체력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업무 기준이 높아집니다. 해야 될 공부가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이 늘어납니다. 그럼 체력이 못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만성적인 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머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 만성적인 피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업무의 기준, 삶의 기준을 조금 낮춰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체력이 위에서 조금씩 간격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체력을 항상 고갈되게끔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 삶의 기준을 떨어뜨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가적인 가로를 줄여야 됩니다. 일가 생활에서 가로하지 않는 생활로 가야 됩니다. 약속들을 최소화하고 잡은 약속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일과표에 반드시 휴식 시간도 배정해야 됩니다. 학습 시간, 공부 시간, 자기개발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반드시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휴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쉬어야 됩니다. 휴식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과 중 10분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생각 중지 훈련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매체를 차단.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보 휴일을 반드시 두십시오. 그리고 일이 많을수록 더 쉬어야 되겠죠. 일이 많을 때 더 일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10분 일찍 퇴근하고 몸이 피곤할 수도 10분 더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하다가 10분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회사 정원을 거니며 보다 먼 것을 응시하면서 멍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휴식을 주는 거죠. 가만히 있는 빈둥빈둥 하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가정 가로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격적인 가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성 피로를 가지신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격이 완벽주의 성격, 깔끔한 성격, 예민한 성격,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성격,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성격들도 성격적인 가로로서 자기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물론 이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힘들겠죠. 조금 더 자신의 우선을 보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거 필요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져주는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양보하기, 줄을 앞에 끼워주기, 차 앞에 끼워주기, 그런 것들이 자체가 성격적인 민감성을 떨어뜨리면서 둔감함을 만들어줍니다. 기다리기, 먼저 가서 기다리거나 차를 한 대 그냥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기다리는 것들, 급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집안 치우지 않기처럼 너무 집안 치우는 거에 연연하면서 티끌만 있어도 전전긍긍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둔감성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부분을 잘 실천해 보십시오. 만성 피로는 결국은 나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